법원 폭동 사건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그 배우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수배할 건데요. 한 사람은 얼굴이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합니다. 이 폭동을 진두지휘한다고요. 거의 현장 수괴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놀랍게도 전가운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사건의 배후에 전광훈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형석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형석 전도사라고 그럽니다. 자, 현장 영상 한번 볼게요.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 보세요, 이분. 자, 이분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자, 일자를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 사람의 구호에 맞춰서 이 서부지원 후문 쪽에 있는 경찰들을 공격해서 건물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신호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뭔가 진두지휘하는 듯한 일자라는 이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분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미 후문 쪽을 통해서 건물 안쪽에 진입해 있어요. 이 안에서 또 이 샤타문을 또 열어줍니다. 막 부수고 열어줘요. 거의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 계속 봅니다. 자, 보세요. 부시죠? 막 부시잖아요. 이 밖에서도 대치하고 있고 이 안에는 이미 후문 쪽을 통해서 진입해 있어요. 경찰들이 싹 빠져줍니다. 포위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싹 빠져줘요. 자, 그러면서 셔터문을 열고 들어간다. 안에 있는 사람. 거의 현장 지휘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같아요. 총괄 지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죠. 들어와. 자, 계단을 통해서도 위로 올라갑니다. 판사실까지 올라가요. 자가 계속 봅니다. 이자죠. 자, 법원 3층 이제 판사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여기부터는 3층부터는 문을 부수는데 옆에 있습니다.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 했어요. 보니까. 자, 문을 부숩니다. 자, 7층입니다. 7층. 영장 전담 판사가 근무하는 7층까지 밀고 올라옵니다. 자, 이자입니다. 이자. 판사 찾겠다고 이 차은경 판사 찾겠다고 이 랜턴 후레쉬까지 밀고 갑니다. 들고 미리 준비한 거죠. 이 정도 준비할 정도. 보통은 카메라 휴대폰 그게 들고 갈 거잖아요. 이 사람은 랜턴까지 미리 준비하고 이 캄캄한 7층까지 올라갈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또 창문이 쇠창살이 쳐져 있는데 이거 뜯어내고 이 사람들 같이 협조하면서 또 뜯어줍니다. 도와주죠. 이쪽에 뭔가 주고 받네요. 밖에 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이죠. 얼굴이 명확하게 찍혔네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거의 주범급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이게 내란죄가 되려면은 이 자체도 내란죄거든요. 헌법기관인 법원을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 침탈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법원에서 일종의 이것도 내란죄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지휘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 이 딴지일보 뉴스공장에 제보가 왔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서부지법 폭동 시 수신호로 지시했던 사람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눈팅만 하고 로그인도 안 하고 있었는데 뉴스공장 보다가 놀라서 로그인하네요. 지난주 목요일 정도 퇴근 시간 오후 6시 30분 정도 서부지법 폭동 시 수신호로 지시했던 사람 목격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GTX 운정
중앙역 마을버스 환승센터에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폭동 수신호에 있던 사람이 똑같은 복장 뚜껑 덮은 투블럭 태극기를 말아서 코트 안에 넣은 제 마을버스를 탑승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버스를 타고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버스를 탑승 후 한참 동안 주머니를 뒤적이다 버스 요금을 지불해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니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는 사람이 요즘에 있나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해요. 정체 불명의 저 사람, 저자의 신원을 공개합니다. 자, 저 사람을 수배합니다. 자, 현장을 주의하죠. 진두지휘합니다. 이 사람의 수신호에 맞춰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갑니다. 돌아와라. 현장 주의자급으로 판단되는 이 사람을 수배합니다. 자,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폭동 사건의 주범으로 보입니다. 랜턴을 켜고 법원을 마구 부시고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보세요. 미리미리 랜턴을 준비하고 법원을 침탈합니다. 자, 천대엽. 자, 대법관도 얘기합니다.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에 직원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질, 자, 영장 실물 등을 인계하도록 한 후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을 했는데 틀이 닥친 거죠. 그 사이에 2시 59분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를 했어요. 3시 21분경 지지자들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법원 내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이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층만 노리고 온 거예요. 이자들은 7층을. 자, 다행히 그날은 쉬는 날이라서 당직 판사가 근무를 했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이 당직 판사의 방은 9층에 있었대요. 당연히 피습을 면했죠. 그 전에 미리 6분 전에 미리 영장 실물과 이 수사 기록 등을 공수처에 전달하고 미리 떠났답니다. 6분 전에. 시차를 6분 정도 준 거예요. 미리 떠나고 6분 후에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피습을 다행히 면한 건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광훈 교회의 전도사랍니다. 전광훈 교회 전도사. 자, 이 사람도 얼굴이 정확하게 찍혔어요. 이분은 빼박입니다. 이분. 그래서 이 공익적 목적하에 얼굴을 공개하는 겁니다. JTBC 뉴스에 이미 보도가 된 거죠. 자, 이런 행위 판사 방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는 사람 전광훈 제1교회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 다 걸렸어요.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보이죠? 전광훈 교회 집회에서 뒤에 딱 서 있습니다. 윤상현 뒤에 딱 서 있네요. 전광훈 집회 뒤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광훈 TV. 자, 예전에 이 알박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알박기 보상금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막 화생방전 비슷하게 격렬하게 교회 신도들이 저항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 사건 극렬히 저항해서 거의 실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이형석 목사 이때 실형까지 받았답니다. 이때. 근데 이때는 전광훈 목사가 본인도 목사 아니다. 뭐 사랑제일교회 목사 아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도 나 저기 전도사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돼서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자, 화염병 투척 혐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14명 실형.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형석이라는 사람. 법원에서는 나 전도사 아니다. 이렇게 이 전광훈이도 나 그 교회 목사 아니야. 나 그 교회 전도사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얘기. 예. 이영석 TV 이 사람은 항상 전광훈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영상들을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미소 전광훈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영석은 전광훈 빠야 이영석 TV 딱 걸린 거죠. 그 이 중심에 이 사건의 중심에 전광훈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이 서부지방법원으로 몰려가라고 좌표를 찍어줬어요. 보니까 이 형석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이 집중적으로 이 전광훈 관련 컨텐츠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 전광훈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전광훈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을 강조합니다. 이건 국민 저항권 사항이 아니에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독재 정권, 군사 정권 등에 저항하는 마지막 헌법상의 마지막 수단이 저항권이에요. 지금 거꾸로 이 정권 스스로 지들이 윤석열이 정권이잖아요. 스스로가 무슨 뭐가 있어요. 거꾸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 세력 스스로가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전광훈이 지가 얘기하잖아요. 헌법에 이제 앞으로 구성될 광화문 이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때다.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거랍니다. 이 전광훈이가. 이 자체가 반란이죠.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는 거야. 전광훈의 뇌는 이래요. 지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인 거야. 지가. 어떻게 보면 지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전광훈 머릿속에는 제가 봐서는 이 윤석열도 대통령도 형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윤석열을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당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민저항위원회 이 자체가 어떤 반국가단체죠. 종편을 비롯해서 KBS, MBC, SBS 모든 언론들은 이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거의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대한민국을 참전하려는 거죠. KBS에 10만 명, MBC에 10만 명 가고 SBS에 10만 명 가서 완전히 점령해버려라 이겁니다. 방송국을. 자, 방송국 기자를 폭행합니다. 이런 전광훈의 사주의 영향을 받아서 방송국 기자를 시위대가 MBC 등 취재진 에워싸고 취재를 방해합니다. 자, MBC, KBS 다 봉변을 당해서 KBS 기자도 보니까 봉변을 당하고 이 메모리 칩 카드도 뺏기고 난리 났습니다. 카메라도 이 고가의 장비인데 다 부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전광훈의 사주하에 하는 겁니다. 카메라 뺏고 메모리 빼서 메모리도 빼서 XX. 자, 정말로 끔찍합니다. 전광훈 교회 가서 목사 집회 가서 이 국힘의 정치인들이 조아려요. 오세훈도 가네 보니까. 누가 갔나요?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세훈도 가서 조아리고 김정은과 악수하지 못해 목을 매는 저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오세훈 치매 같은 소리를 한다. 오세훈도 가고 자 황교안, 나경원도 참석을 합니다. 윤상현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이 사람이죠. 후문 통로를 통해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3층 수화기를 문부수는 사람 옆에 있었고 또 7층에 후레쉬 들고 몰려갑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수배합니다. 이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보니까 법원에 이번 폭동 사건의 거의 주범급에 해당하는 이 사람 혹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
일자 수신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형석 TV를 운영하고 있는 전광훈의 전도사. 분명히 문제가 있죠. 같은 분이죠. 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내란죄 내지는 소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현주 건조물 침입죄 이런 거 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해까지 입었어요. 경찰관들이 보니까 한 50여 명이 다쳤어요. 중상자도 한 10여 명이 됩니다. 카메라 기자들도 다치고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장 지휘 체계를 확인이 되면은 내란죄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시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 지휘 체계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런 지휘 체계가 없으면 소유죄는 돼요. 소유죄. 다수가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 소유죄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을 점령을 했잖아요. 약 3시간에 걸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국가기관을 마비시켰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